자,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, 뭐, 시사에 세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, 뭐, 성공한 사람도 있고요. 뭐, 그 과정도 있고요.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. 또 앞에서 정치인도 있고요. 또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요. 사람들은 또 각각의 자기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도 합니다. 어떤 질문을 좀 던져야 되냐면, 내가 누구지? 라는 질문을 늘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. 왜 그럴까요?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누구로서 어떤 역할에, 어떤 성과에, 어떤 통제에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만약에 모르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배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.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게 눈에 딱 보이면 배는 게 없거든요. 뭘 봐야 되냐면 자기 자신을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?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? 이걸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? 우리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불확실성의 리스크, 그 리스크를 잘 해결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. 내가 누구인지.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, 뭐, 너무 잘하는 분입니다, 이분은요. 예, 저도 뭐, 개인적으로 잘 알고, 제가 진행하는 그 부모 자녀 리더십 세미나에 10년 전에 또 우리 강사로 오기도 하셨고, 또 이분의 책을 읽고 인생을 바꾼 분들이 참 많죠. 예. 근데 약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을 가지고 제가 이분을 비판하겠다는 게 아니라 누구든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. 지난주 목요일이죠. 예, 그 금요일 날 그 정치하는 그 국민의힘이라는 국회의원분들 연수원에서 이분이 이제 강사로 초대를 받았나 봐요. 그래서 이분이 뭐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책도 많이 쓰고 지식인이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강연을 한 거죠. 뭐 강연은 아주 잘한 겁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강연을 하는 과정에 이분의 그 와이프가 차유람 씨라고 그 당구 여신? 예. 차유람 씨인데. 그래서 이제 이분이 또 뭐 이렇게 당구를 치다가 또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나 봐요. 그럼 본인의 생각이니까 제가 뭐 얘기하자는 건 아닙니다. 그런데 이제 아마 그 이지성 작가가 왜 내가 내 와이프의 차유람 씨를 국민의힘에 입당을 시켰습니까? 라는 이제 얘기에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불편한 이제 그런 언어를 쓴 거죠. 뭐 국민의힘에 이제 이런 이제 국회의원도 있고 저런 국회의원도 있고 게다가 지금 이제 그 누구죠? 그 대통령 영부인까지 하면서 외모에 대한 평가 이게 참 조심스러운 거죠. 그들의 외모 갖고는 안 되니까 자기가 들어가서 무슨 미인 4인방을 만들어서 뭐,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어디서 했냐면 단상에서 한 거예요. 내려와서 한 게 아니라.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걸 제가 그분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세 가지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. 첫 번째 뭐냐, 무대와 마이크입니다. 여러분, 무대와 마이크가 주는 의미가 뭡니까? 마이크는요, 작게 얘기해도 크게 들립니다. 또 사람들이 집중을 해주죠. 무대는 어떤 곳이죠? 조명이 있는 곳입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조심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 자리죠.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. 코로나 전에만 해도 매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신 분들이 있었어요. 한번 모실 건데요. 엔터스 코리아의 그 양원근 대표, 김효석 박사, 강규영 대표, 송수영 대표, 또 우리 맹명관 박사님 이렇게 이제 식사를 연말마다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공통점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밥을 먹으려니 식사 기도를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미루죠. 그러니까 식사 기도를 안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, 박사님 해주시죠.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늘 그분은 같은 기도를 했어요. 맹명관 박사님. 뭐라고 기도했냐면 조명에 취하지 않게 하고, 그죠? 또 현금에 취하지 않게 하고, 박수에 취하지 않게 하고. 왜? 그게 충분히 흔들릴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요소라는 거죠.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그 무대와 마이크. 저도 사실 강의를 오래 했지만 사실 늘 무대와 마이크. 조심스럽죠. 예. 그 무대와 마이크라는 자리. 저도 20년을 대기업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면 마치 내가 포스코 가서 강의하면 내가 포스코를 가리키는 사람처럼. 삼성 가서 강의하면 삼성을 가리키는 사람처럼 사실 자기 스스로가 그게 흔들리는 거거든요.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들긴 하는데 그 자리가 내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. 이분이 비록 그 국회의원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
가끔 이렇게 요청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분이 국회의원을 가리킨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. 그런데 아마 이 무대와 마이크 위에 올라가다 보면 배는 게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다 보면 그 말을 좀 생각지도 않은 말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떤 원칙이 중요해요. 그 원칙이 뭐냐? 어떻게 살아야 되죠? 라고 할 때는요. 해야 될 것이 중요할까요? 하지 말아야 될 게 중요할까요? 예. 보통 제가 드리는 질문의 답은 거의 두 가지가 동시에 떨어집니다. 둘 다입니다.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뭐냐면 do and done. 하나는 해야 될 일이 뭐고 done.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고. 그러니까 늘 무대와 마이크에서 이렇게 조명을 받잖아요. 저도 지금 이렇게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. 그럼 특징이 뭔지 아세요? 되는 게 없습니다. 이 조명이 밝으면 여기 저 안 보여요. 예, 안 보인다고. 그러니까 무대에 올라가면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조명을 비추니까 앉아있는 청중들이 안 보이게 되는 거죠. 안 보인다는 게 뭐죠? 내가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는 걸까요? 아무 말이나 해도 되면 안 된다는 걸까요? 이 두 가지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거 중요하지 않을까.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담을 오시면 그런 거, 내가 뭐 하면 좋을까요? 그럼 저는 그래요. 뭘 하지 말아야 될까요? 그죠? 절대로 뭘 하지 말아야 될까요? 그 기준을 명확히 두지 않으면 우리는 조명에, 사람의, 박수에, 좀 더 갈까요? 돈에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. 끌려가게 되면 그다음부터 우리는 약해지는 겁니다. 사람이 원래 악해지는 건 아닙니다. 왜 악해지냐면 약해지니까 악해지는 거 아니냐. 세 번째가 뭐냐면 설상가상이에요. 설상가상이 뭔지 아시죠? 예. 눈 왔는데 설이 내리고, 예. 엎친 데 덮친 격, 그죠? 지금 이제 이 당이 지금 아주 시끄러워요. 안에서 뭐 총질이 아니고요. 거의 고소의, 소송의 잔치가 되어버렸죠. 거기에 이 양반까지.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또 이재성이라는 분이 뭐 이렇게 뭐 작가고 별거 하는데 또 무슨 일이 벌어졌더라고요. 그러니까 무슨 뭐 집에 인테리어를 하는데 소송. 그러니까 자꾸 소송이 걸리는 곳에는 근접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.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. 누가 싸우거든 옆에 가지 마라. 이런 게 자꾸 의도하지 않는 바가 벌어지면 이분의 좋은 책을 읽고 많은 분들이 좋은 동기부여를 받은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사건 하나, 이런 말 한마디가 사실 불필요한 오점을 남기게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는 이 불필요한 오점의 핵심이 뭐예요? 나는 누구인가 이겁니다. 이분이 그 무대에서 마이크를 들고 강연자로 섰을 때는 강연자죠. 근데 뭐가 헷갈렸죠? 내가 차유라면 남편으로. 내가 갑자기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. 이분이 이 사건 이후에 내려와서 기자들 얘기하니까 뭐라고 나는 작가니까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얘기해. 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. 제가 아는 그 이지성 작가는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,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길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좀 기억이 나요.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밥도 같이 먹고 이런 막역한 사이였는데 언젠가 초등학교 교사로 있다가 이분이 초등학교에서 인문학 그 모임 때문에 그 잔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. 사람들한테 교장실에 끌려가기도 하고. 그런데 이제 그 얘기가 꿈꾸는 다락방에 나오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저한테 와서 얘기하면서 제가 학교를 그만둬야 될까요? 계속 다녀야 될까요? 그래 학교 다니면서 책 쓰면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. 빚도 많이 갚고.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선뜻 들은 게 글쎄 나 같으면 그래도 학교에 계속 있는 게 좋은 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환경이라는 게 그렇거든요. 근데 결국은 이제 학교를 나오고 그 이후에는 사실 꿈꾸는 다락방 같은 멋진 책이 나오진 않았어요. 예. 독서의 양에 축적된 결과가 많이 나왔죠. 뭐 그것도 아주 훌륭한 결과예요. 오늘 같은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어쩌면 그분의 삶이 너무 편해서나니까. 예. 너무 편하고 너무 가진 게 많으면요.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사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. 괜찮습니다. 사는 게 좀 불편할 땐 생각하게 됩니다. 뭐요? 나는 누구인지. 저 스스로도 늘 조심해야 합니다. 조금 좀 살만하다고, 조금 사람들이 하다고. 요즘 유튜브 1만 구독자 돼서 뭐 그거 아니라는 거죠. 예. 그런 게 아니라 늘 나는 누구로서 이겁니다. 예.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로서 있는 거죠. 회사에 가서는 팀장으로서 있는 거죠. 이게 바뀌면 어떨까요? 집에 가서 난 팀장으로서 있으면 큰일 납니다. 그죠? 나는 누구로서. 오늘 나는 누구인가? 라는 질문에 지난주에 있었던 이지성 작가의 약간 좀 아쉽지만 우리가 좀 새겨 들어야 할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시사의 문제로 함께
눈에 봤습니다. 네. 자, 도움이 좀 되셨나요? 네. 10분 시사 경영도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네.